네, 미 국채 장기 금리 상승 움직임에 미 재무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바이백 규모를 2배로 늘린 건데요. 시장은 이걸 어떤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지, 또 금리 상승세는 얼마나 더 이어질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 재무부가 일단 국채 금리 상승 움직임에 나섰는데 바이백을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10년에서 30년 물 사이에 이제 바이백을 2배로 늘렸다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백 용어 자체가 워낙 좀 특수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꼬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있던 국채들을 다시 사는 작업들을 바이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있는 국채들은 보통 거래 같은 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 사가지고 새로이 발행하면은 뭐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예전보다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 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시장에서 채권을 사오는 거거든요. 채권을 사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채 금리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이 가격을 안정시키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올리면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국채 다시 사들인다는 건데 이 사들이는 건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국채란 것은 재정 적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재정 적자 규모가 있는 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돈을 찍어서 그러니까 흔히 세금을 걷어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지금 예상에는 지금 장기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기채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흔히 자산 간의 만기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채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는 장기채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고 단기채 금리가 좀 낮다는 이야기는 단기채 금리가 좀 비싼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싼 거를 사가지고 좀 비싼 거로 다시 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뭐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는 좀 다른데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사는 거는 중앙은행의 통화를 늘리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결국은 새로이 돈을 만들어서 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 같은 바이백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결국은 만기 구조를 변경하는 것들, 그러니까 장기채를 좀 사고 단기채를 늘리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기에 재무부가 나섰나 봤더니 미 장기 국채 금리 5.339%까지 올라서 19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에 대한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깔려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이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비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건 버틸 수 있는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채들이 많이 발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장기채 그런 이자율이라든지 그 당시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장기채 금리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요인인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기대치와 부합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이런 양상이긴 한데 유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유가가 이제 $90 수준에서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유가 때문에 좀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또 올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올라가는 것들이 못 잡고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안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못 떨어지고 혹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30년물, 뭐 10년물 이런 것들은 장기 금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 1, 2년 상황이 아니라 10년 후, 뭐 15년 후에 이제 금리가 반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기대감, 인플레이션 못 잡게 되면은 금리를 못 내릴 거고 혹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국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흔히 말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많은 채권들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공급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국
이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그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그러니까 상승할 거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또 하나 나왔는데 그 FOMC 지난달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위원 다수가 물가가 안 내려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단기간의 금리 결정은 2년물.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의 만기의 채권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것들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네. 유가 추세 같은 것들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게 중장기적인 추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흔히 말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금리를 적절하게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중장기 금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올리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훼손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 것이냐, 안 번이냐, 혹은 뭐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채 금리 오르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AI, 반도체 기업들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 그동안 막대한 자금 풀어서 투자 나섰는데 결국에 이게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AI 인프라 같은 주식들은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가 주로 이제 흔히 말해서 부채를 통해서 이제 지분 투자 아니고 부채 같은 것들 통해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짓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런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AI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이래 장기채 금리 같은 거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성장주 혹은 기술주, AI 관련주,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여파가 뭐 한국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장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대출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대출에 많이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정부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기존에 지을 수 있었던 데이터 센터들도 못 짓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널리 퍼지면서 그리고 AI 기업들이 이것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피지컬 AI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AI 인프라 같은 것들이 깔리기 어렵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늦추게 되고 이런 것들은 AI 산업 전체의 어떤 성장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술주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결국에는 시중 금리도 밀어 올릴 거고 결국에는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영향 미칠까요? 사실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제 물가 잡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물가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금리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나온 얘기는 디커플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내려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 금리 올라간 요인이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재정 적자 요인이 크거든요. 구조적인 재정,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구조적인 재정 적자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단기적으로 금리는 낮추지만 오히려 이제 장기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장기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런 AI 인프라 같은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커플링이라는 게 기준금리 내려도 장기 금리는 오히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플레이션까지 겹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오면은 결국은 중장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양상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백 규모 늘리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이 금리 상승세 길게 이어질 거란 전망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장기채 금리의 상승 요인이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장기채 금리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채권 트레이더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나 장기채 거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건 뭐 듀레이션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계속 안 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산 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살 거고 이렇게 안 살게 되면 선호가 떨어지게 되고 선호가 떨어지게 되면 또 금리를 흔히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유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채권 트레이더들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채에 대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 상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요인이고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예. 미국의 재정 구조에 대한 이야기고 흔히 말해서 이제 국제 트레이더들의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 재무부가 바이백 규모 2배로 늘리면서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는 오늘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